다음 차트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네. 말이 있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옛날에 원시인들은요, 매해 겨울이 올 때마다 과연 다음번에 봄은 올까? 라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럽니까? 네. 우리 또 봄은 오겠죠. 네. 결코 비트코인이 10만 9천에서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건 비트코인의 가격과 함께 나타낸 롱 스퀴즈 레티오라고 롱 포지션 청산 비율이에요. 보라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노란색으로 그래프를 칠해진 부분이 롱 스퀴즈 비율입니다. 말 그대로 상승을 예상하고 들어간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시장에서 청산이 됐는가라는 걸 질문을 주는 지표고요. 보통 이 지표가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면 우리가 두 가지 반전 시나리오가 생긴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시나리오부터 살펴드리자면 과도한 롱 포지션이 쌓이다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대거 청산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이 롱 스퀴즈 비율이 2025년도 1월부터 해서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가격이 조정을 받았던 25년도 초반에 집중적으로 터지고 살짝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롱 포지션 청산이 물렸던 그 시점 이후 부정적인 시나리오라면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이 완만한 하락 횡보 구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해주냐면요. 단기적인 포지션이 정리된 이후에 어쩌면 원만한 숨고르기 형태의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 데이터만 보면 롱 스퀴즈 비율이 시장의 과열 상태에서 그리고 한번 숨을 고르는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그래 롱 포지션 청산 비율은 최고치를 달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손실인지 수익 구간인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투자 심리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비트코인의 보유량 중에 손실 상태인 걸 나타내주는 바로 서플라이 인 로스 지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지표는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급격하게 이 분홍색 음영으로 칠해진 구간이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회복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손실보다는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다시 회복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시장의 손실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최근 구간이 25.8%로 비트코인이 손실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 3분기에 다들 정말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양재역 지하철에서 올라가다가 거래소 어플 열고 다시 닫으면서 눈물을 참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정도 초반까지 네.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비율이 30%까지 갔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또 한 번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우리가 극심한 손절 구간이 온다면 이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반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지표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지표가 높아졌다는 건 이미 지금 단기 보유자들은 시장에서 많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장기 보유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수익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장기 목적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이미 단기 보유자들은 시장에서 나갔다라는 거고 어떤 면에서 이 데이터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이터들도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자, 너무 무서운 건 이 손실 비중이 과거 급락장에서 형성되던 2023년도 11월 같은 경우,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까지 손실 비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데이터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극단적인 패닉 상태는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아직까지 건강한 조정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또 문제잖아요. 네. 알트코인들이 정말 태초말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켜놓고 보시면요. 아직까지 그 추세가 완벽하게 하락장 국면에 접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누군가는 지금 기회를 기다리고 저점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지쳐서 떠나겠죠. 그래서 이런 횡보상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장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본인의 투자 점검 실력을 좀 더 검증하시고 점검해 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지표들을 저희가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부분들은 이 단기적인 포지션 청산과 또 심리적인 위축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롱 스퀴즈가 급등하고 또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 비중이 25%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시에 이것은요, 또 단기 과열 해소의 신호이자 시장 구조가 다시 리셋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롱 스퀴즈와 손실 확대 구간에서는 오히려 강한 반등이 시작됐다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이 또 강하게 밀어 올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이 쌓여있던 물량들 자체가 청산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데 조금 더 가벼워졌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표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차트를 들고 왔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는 방법은요.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가는 방법이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이 시장이 오르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가고요. 반대로 매도세가 나오고 나서 이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하는 방법은 한 발짝이라도 이 고래 투자자들, 대형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조금만 더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조정 국면에서 과연 ETF 자금 유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래 투자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기관들의 ETF 보유량을 나타낸 지표인데 흰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얇은 그래프가 바로 ETF의 보유량, 코인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은 2023년도 말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박스 구간을 보시면 가격이 조정받았던 시점에도 보유 수량은 전혀 줄지 않았고요. 오히려 급등했던 패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대형 플레이어들, 고래들, 일명 세력들이라고 하죠.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을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장기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이고요. ETF가 코인을 담는 방식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실물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하락에 대한 확신이 있는 대응이 아니라면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움직이거든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최근 ETF 자금 유입 흐름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도리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ETF 순매수 유입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물론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ETF 유출이 역대 최고치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긴 사이클로 ETF 자금 유입량을 보신다면 계속해서 점진적인 우상향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팔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땡큐 하면서 사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가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제가 이 지금 시장이 흔들릴수록 가격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조정 국면에서 누가 사고 있느냐.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기성 자산으로만 봐야 할 점이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ETF라든지 글로벌 유동성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들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을 더 주요하게 바라봐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내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USD에 관한 준비금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한 준비금이 증가했다라는 게 대기 자금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시장을 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또 다른 상승 축매로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곧 불장이 다시 오진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조금 견디면 좋을지에 관해서 힌트를 또 전문가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격언을 그럼 하나 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시장에서 저는 격언만큼이나 요새 말로 뼈 때린다고 하죠. 네. 그런 말들이 없을 것 같은데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희에 팔고 환희에 사고 공포에 파는 형태가 되고 있죠. 최근의 문제점이 공포에 사고 더 공포에 팔고 있는 게 문제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 매매 전략을 좀 더 점검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긴 추세와 가격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을 보셔야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